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 박운선 자산관리 토크 TV를 네. 그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당히 좀 그 큰 비중을 가지고 이제 다룰 건데요. 그 자산관리 분야는 모든 분들의 삶의 질과 행복의 증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많은 어떤 재료가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그 토크 TV에 우리 정말 귀하신 분을 모셨는데요. 그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80년대 중반에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거기에서 대표이사님을 하시고, 그리고 많은 그 분야를 채워서 국회의원까지도 지내시고, 지금은 기업인으로 세계적인 어떤 그 역량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우리 전하진 그 교수님을 모시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SDX 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전하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들이 많이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요. 네네. 시청자님들이 그 많은 관심 속에 우리 자산관리 토크를 그 많이 구독과 좋아요를 이렇게 누르면서 많이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오늘의 이제 주제를 제가 보니까 그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과정이죠. 네네. 근데 그 중간 과정에 지금 많은 충격적인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최단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그 방안인 것 같아요. 제가 주제를 보니까요. 제가 뭐 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주제 내용이 디지털 전환 그 기반의 지속 가능 발전 전략이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충격을 최단으로 완화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는요. 지금 인류가 이제 농경사, 그러니까 수렵 채집을 하다가 농경사회, 산업사회, 그다음에 정보화사회 이렇게 좀 쭉 진화돼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인류 문명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 제 나름대로 평가하기로는 인간으로 보자면 이제 태어나서 성인의 육체를 가진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성인의 육체를 가진 사람이 더 이상 뭐 양적으로 성장하려고 계속 애쓰면 그럼 비만이 되거나 또는 병에 걸리거나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단계를 뛰어넘어서 성인으로서 차별화가 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를 들어서 인간성이라든지 또는 관계라든지 또는 지적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야 이제 성인으로서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인류 문명도 이제 양적인 성장은 끝난 것 같다. 더 이상 양적으로 성장해서는 지구가 위험해지는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4차원의 세계, 사이버의 세계, 이 세계에서의 가치가 얼마나 생성되고 창조되느냐에 따라서 이 오프라인에 있는 우리 3차원에 있는 이 세상의 가치도 달라지는 이런 이제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 갖춰져 있던 수많은 인프라들이 이제는 별로 그 역할이 이제 상당히 좀 줄어들게 되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던 이 그 사이버 세상,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의 활동이나 거기서 창조되는 가치가 거꾸로 이 오프라인에 있는 이 사물들을 그 평가하게 되고 그 가치를 좌우하게 되는 이런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그 교수님이 얘기한 내용들을 이렇게 그 짚어보면은요, 그 우리가 진화해서 온 내용들은 그 필연적이면서 필수적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진화를 하면서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몇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 긍정적인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 진화를 거쳐오면서의 어떤 천재적인 기질을 가진 몇몇 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진화를 해서 발전해 온 것 같아요. 그런 분야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그러니까 메슬로우가 얘기했던 자아실현 그 인간의 욕구 5단계가 있는데 예. 그 욕구 5단계 중에 이제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뭐 이렇게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맨 마지막의 욕구가 이제 자아실현 욕구라고 정의를 했죠. 예, 예. 그 자아실현 욕구라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그 목표라든가 또는 그 행위 자체를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들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자아실현 욕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그걸 구현했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네. 아마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유의 사람들이 자아실현 욕구를 구현했던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나머지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그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정도 수준에서 네. 머물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 노예나 인간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던 시대에서 네. 기계가 이제 기계 노예들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네. 이렇게 진화돼 오면서 인간은 굉장히 그 갖고 있던 역할이 점점 좀 차원을 달리하는 역할로 지금 진화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고급 노예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지 않을까. 제가 볼 땐 그래요. 왜냐하면 자아실현의 욕구를 진정으로 알고 그것을 구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을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9 to 5에 뭐 상사의 어떤 그 지시에 의해서 네. 이건 자기 의사대로 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을 편한 삶이다, 네. 안정된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제 그 삶조차도 이제 기계들이 대신하고 있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과연 우리 인간은 뭘 해야 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자아실현 욕구를 구현하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가 누렸던 네. 그것을 다수가 누리는 세상으로 진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다수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부터 우리 삶의 방식, 예. 주거 환경까지 모든 게 다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아마 오늘 제가 강의 중에 할 얘기들이 아닌가 싶어요.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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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님들도 네, 네.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 오늘 그 우리 그 교수님을 그 모시는데 상당히 저 좀 그 앞으로 미래 가치의 그 비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재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 예, 그래서 제가 네. 이제 그 구체적으로 예. 이제 하나씩 이렇게 그 좀 한번 네네.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삶을 이제 개척해 가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한 어떤 변화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어떠신지.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 그 변화는 인간의 욕구를 그러니까 인간이 지향하는 그 욕구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알든 모르든 우리는 자유스럽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그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대부분이 못 살았던 것이지 그 욕구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사회적 자본이 계속 축적되어 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기계가 아주 지능화되면서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점점 인간은 옛날처럼 살던 방식에서 머물고자 했을 때는 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네. 내가 할 일이 없어지고 이렇게 두려워지고 있는데 예. 만약에 이런 그 기계 노예들이 우리의 삶의 상당 부분을 대신해 주고 있으면 예. 본인들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훨씬 더 자유스럽게 예. 할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다. 예. 단지 그것이 뭔지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것을 잘 모르고 있을 뿐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좋습니다. 네네. 예.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을 토대로 보면은 사실은 지금은 이제 시청자들이 어떤 그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느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느끼려고 하면은 이제 어떤 그 사회적인 네. 또 변화의 여러 가지 내용을 돌출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고 그 다음에 사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그 이렇게 네, 그 제시한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사회적 변화를 한번 꼽아보자면 예, 우선 그 우리 삶을 그 이루고 있는 주거 환경에 네,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어떤 식으로 변화가 돼야 되냐면 일단 기초 생활이 안정화될 수 있는 예.
그 인프라가 구축돼야 된다. 이것이 그냥 돈을 줘서 그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예.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가 협동조합을 이루든 어쨌든 간에 기초 생활이 해결될 수 있는 예. 이런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자아실현이라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정말 어릴 때부터 이건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 교육이 지금까지의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교육이라는 것은 예. 하나의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예. 이 사람은 뭐 부동산 전문가, 이 사람은 뭐 전기 전문가, 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이제는 스스로 그 전공도 찾아야 되고 예. 스스로 그 전공에 따라서 본인들이 이게 발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발현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끌어주는 게 아니고 뒤에서 잘 보살피고 밀어주는, 그러니까 멘토 같은 형태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교육이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뀌지 예.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그 교육은 아이들한테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네. 현대를 사는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돼야 된다. 예. 지금 심지어는 은퇴한 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당구 치고 술 마시고 친구들 만나서 노닥거리고 과거만 회상하고 있어서는 예. 그 삶의 의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까지 내가 어떤 의미로 어떤 일을 했을 때 내 내면으로부터 지극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예. 이거는 수도 없는 시행착오 속에서 예. 아주 일상을 반복하는 가운데서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그 발화되는 그 분야가 다릅니다. 예. 어떤 사람은 매일 밥 먹고 매일 뛰고 매일 이 움직이는 가운데 예. 어떤 사람은 손을 더 많이 쓰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더 많이 쓰고 예. 어떤 사람은 머리를 더 많이 쓰고 그러면서 그 발화되는 저 내용이 다르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축구 선수가 되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하고 예. 이 발화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거를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것에서 찾아내고 예. 자기 거를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거기서 만족감을 넣는 네. 켄 로빈슨 교수가 말한 대로 타고난 재능이 열정을 만나서 엘리먼트 아직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어떤 그 상황 예. 그런 절정의 상황 예. 이거를 경험하고 그 경험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예.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기 위한 시간을 또 많이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지금 아이들이나 우리 일상에서 상당히 뺏기고 있는 거죠. 예.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이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그런 경지에 이르기까지의 반복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예. 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예. 그래서 앞으로의 삶은 그 시간을 얼만큼 보장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이 얼만큼 안정화될 수 있게 하느냐. 예. 이 두 가지가 새로운 사회적 인프라가 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랬군요. 예. 네. 오늘은 시간이 좀 많으면은 네. 좀 더 그 좋은 그 기술을 예. 하나씩 더 막 채우고 싶은데요. 네. 예. 그 다음에 시간이 좀 그러니까요. 네.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사례적인 내용들인데요. 지금 우리 그 교수님은 이론과 실무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말 그대로 토종의 소프트웨어 네. 회사죠. 네. 한글과 컴퓨터는 그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긍지라고도 얘기하고 또 토종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저는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표이사님을 네.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디지털에 대한 분야의 기초적인 것을 너무나도 다 이게 이제 다지고 이제 있으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진행을 할 때 여러 기업체 글로벌적인 기업체들도 좀 경쟁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그 삶이 그럼 어떤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준비를 해야지 이 그 좀 이게 미래에 대한 큰 가치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제목이 예. 디지털 전환 기반의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했는데요. 네. 이제 제가 한컴 사장을 할 때가 20년 정도 전입니다. 98년에 제가 한컴 사장이 됐고 99년을 지내서 2000년. 근데 그 2000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나요? 그때 이제 네. 그 세기말 뭐 휴거 얘기도 있었고 예. 뭐 상당히 많은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예. 변화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제가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인터넷 시대가 온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시대가 온다는 것을 가지고 한 컴을 살렸어요. 예. 그런데 이제 2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네. 지금 뭐 코로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성인의 육체를 가졌어요. 예. 근데 이 성인의 육체를 가졌는데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먹고 운동해서 살을 찌우고 키를 키우고 하는 이 패턴으로 계속 가면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이 더 찌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성인병이 걸리고 예. 그러니까 이제는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정신적인 예. 이런 것들이 디벨롭이 되고 거기서 혁신적인 가치가 나와야 되는 네. 시점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은 예. 이 변화, 그냥 이건 굉장히 큰 변화죠. 이제 우리는 이제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예. 이런 변화를 해야 되는데 예. 그 변화의 키워드는 바로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네. 왜냐하면 기후 위기라는 것이 굉장히 네. 우리한테 지금 알게 모르게 스멀스멀 우리가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기후적 그 변화를 지금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것은 이게 전 지구적인 문제고 예. 이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해 가면서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4차원적인 메타버스 세상에서의 어떤 이런 그 혁신적인 가치 창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네. 그래서 디지털 기반에서 지속 가능 발전을 하는 이 프레임으로 우리가 지향을 하게 되면 네. 아마도 세계를 앞서가는 어떤 새로운 산업군도 만들어질 수 있고 네. 또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전문 인력들도 또 탄생할 것이고 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네네. 네, 좋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지금 그 미래에 대한 기대와 그 다음에 삶에 대한 방식이 바뀌면서 어떤 온라인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정책적으로 그 좀 몸을 담으셨기 때문에 네네. 그 청년들한테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온라인 쪽에 준비를 하면은 어떤 그런 비전이 있다. 그런 내용으로 한번 제가 예. 그 질문을 한 겁니다. 온라인이 아니고 그 온라인도 중요하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3차원이 아니고 모든 가치는 4차원에서 비롯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자동차도 테슬라나 현대나 다 이제는 자동차가 이동 수단이 아니고 네. 플랫폼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럼 플랫폼이라는 얘기는 이 플랫폼이 이동하는 오피스가 될 수도 있고 네. 이동하는 집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동하는 그런 어떤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 플랫폼으로서 이 4차원과 연결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다면 굉장히 무서운 하나의 그 싱크탱크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적인 플랫폼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이 하드웨어와 연결되어 있는 4차원에서의 가치가 이 3차원의 가치를 결정한다 이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4차원에서 열심히 뛰어노는 것을 그걸 가지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하는 어른들이 잘못된 거지. 그 젊은이들이 그 4차원에서 노는 거를 절대 방해해서는 안 된다. 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군대도 이제는 드론이 할 거고 네. 비행기도 한 3,000km 떨어진 데서 조종을 할 텐데 예. 그 현실적으로 그 기계를 움직이는 게 뭐 이게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4차원 세계에서 무한히 지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노는 것을 네. 우리가 절대 그걸 말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네.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이 이 3차원과 어떻게 연결돼서 3차원의 가치를 더 업그레이드 하느냐. 네. 그랬을 때 이 3차원의 가치는 굉장히 달라진다. 예. 그러면 이제 부동산도 달라질 것이고 뭐 자동차도 달라질 것이고 뭐 모든 것이 다 이 3차원의 가치가 달라지겠죠. 예. 이제 그런 이제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시간이 네, 예. 좀 그 아쉽네요. 네. 그 지금 현재 아까 그 교수님이 지속 가능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앞으로 미래 가치가 많이 그 비전이 있게 보인다. 이렇게 그 아까 제시를 해줬거든요. 그럼 미래 지속적으로 이렇게 미래 가능치가 있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분야 쪽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좋은 사례를 하나 내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것은 이미 뭐 여기 지금 자산 운영 측면에서 보면 ESG라는 얘기가 요새 화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E는 이제 환경, environment의 E이고요. 또 S는 society의 S고, G는 government의 G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우리는 사실은 기업을 봤을 때 이익의 이익을 극대화해서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해 주는 것. 뭐 이런 것이 기업의 미션이라고 알았고, 또 많은 CEO들이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과는 안 된다. 그래서 환경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또는 이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또 거버넌스가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냐, 이 부분을 따져서, 그러니까 재무적인 관점이 아니고 그런 어떤 비재무적인 관점에서 이 기업이 얼마나 활동을 하냐에 거기에 점수를 주고, 그리고 그런 점수가 높은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지금 ESG 투자거든요. 근데 이게 물경 4경인가 정도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투자가 ESG 지수가 낮은 회사에는 투자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결국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펀드까지도 같이 움직이는 것이고, 그리고 투자자들도, 일반 개인적인 투자자들도 이 회사가 진짜 돈을 벌게 해서 이 환경을 파괴한다든가, 또 돈을 벌게 해서 우리 소비자들을 좀 악영향을 끼치게 한다든가, 그런 회사들한테는 투자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분위기가 회사들로 하여금 보다 더 환경적인,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또 아주 투명한 이런 그 거버넌스를 가지고 활동하게끔 이제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지금 제가 가장 우리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론과 실무, 그리고 정책적인 대안까지 융복합적으로 이렇게 기능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시청자들이 가장 또 현실에 와 닿는 내용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방금 지금까지 우리가 발자취를 걸어와서 제가 진단을 해봤는데요. 이제는 미래에 대한 지속 가능치에 대한 그 비중을 두고 가장 지금 시청자들이 궁금한 비중이 주거 문제입니다. 근데 요즘 그 사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적이라고 하지만은 주거 문제가 관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디지털 전환으로 이게 이제 시대가 전환되면서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갈 건데, 그 주거 혁신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봅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과격한 주거 컨셉을 가지고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그러셨군요. 부동산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현재 우리 지금 서울이다 그러면 이 서울의 모습은 스마트하지 않다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 그러면 굉장히 가벼운 모양에 얘가 통신이 끊어지더라도 독자적으로 뭔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을 보면 전력이 끊어졌다, 또는 팔당에서 물이 잘못됐다. 그러면 여기는 완전히 재앙입니다. 재앙. 그렇죠? 이 거대한 도시가 재앙으로 돌변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옛날에
옛날에 그 메인프레임 써보셨죠? 예, 예. 그러면 중앙에 컴퓨터가 있고 나머지는 다 더미 터미널들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예. 중앙에 CPU한테 뭘 요청하고 이렇게 일을 처리했는데 예. 얘는 그렇지 않고 얘는 바로 자기가 일을 처리하고 네. 뭔가 결과물을 갖고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서울은 중앙에서, 그러니까 중앙이라는 게 전력도 다 어느 한 곳에서 다 공급을 해줘야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이게 수동적인 구조죠. 예. 전력이 끊어지면 다 죽어야 되는. 현재는 뭐 그러고 그렇죠. 있죠. 그런데 이 도시를 잘 만든다는 것은 예. 그 메인 프레임을 더 좋게 만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메인 프레임이라는 게. 예. 그런데 스마트폰은 PC가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는 컴퓨터였잖아요. 예. 근데 그게 불과 몇 년 만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컴퓨터가 됐어요. 예, 예. 그리고 손에 딱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도 하나의 작은 단위가 예. 자급자족 기반에 예. 이게 에너지를 하늘에서부터 받아서 네. 스스로가 독립할 수 있는 작은 기반의 도시 형태를 가지고 이것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메가시티를 구성을 해야 예. 하나가 잘못되더라도 나머지는 다 살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런 형태의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하나가 예를 들어서 100% 에너지를 하늘로부터 받아서 예.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 예. 또 도시 기능을 완전히 언택트로 다 내재화를 했다. 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공동체가 자아 실현을 위해서 뭔가 같이 뭘 일을 하고 있다. 예. 이 한 도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스마트폰처럼. 아, 그렇군요. 그리고 요런 게 이제 색깔이 좀 다르지만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큰 도시를 만들었다. 예. 이러면 지금의 도시하고는 전혀 다른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네네. 좀 할까요? 네. 예를 들어서 큰 돌이 하나 있어요. 네네. 근데 돌의 무게가 있는데 이렇게 자꾸 진화가 되면서 그 돌이 자꾸 부서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가루가 되잖아요. 예. 그런 원리로 볼 수 있나요? 아, 그러면 또 다른 원리로 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앙이 있고 예. 중앙에 전부 매달려 있는 구조의 도시가 아니고 예, 예. 각자 도생할 수 있는 도시가 작은 도시가 여러 개가 모여 있는 형태가 되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고기 떼처럼 예. 공룡은 사라졌잖아요. 예. 근데 개미떼는 아직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퀴는 살고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각자 도생할 수 있는 것들이 모여 사는 예. 그게 고도화입니다, 사실. 아, 그렇군요. 개인들도 옛날에는 다 이렇게 군집을 했지만 지금은 개인들이 자꾸 고도화되지 않습니까? 예. 고도화되면서 고도화된 상태에서의 관계십은 예. 그 전하고는 다르죠. 아, 그때는 일방적으로 뭐 명령을 해서 예. 마치 우리 그 군대 있을 때처럼 예. 그랬지만 지금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 개인들이 다 고도화됐기 때문에. 예. 더 쉽게 얘기하면 어릴 때 유치원 애들을 데려가면 다 줄 서 이래가지고 전부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예. 예. 근데 어른은 자 여기 몇 시까지 오세요 하면 다 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인간들도 그런 고도화된 인간으로서 예. 고도화된 형태의 어떤 그 관계식 예. 이거는 과거에 아이들의 관계식과는 다르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키면 하고 예. 예, 이렇게 그 조직들이 만들어졌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고도화되면 달라진다는 거죠. 아, 예, 그렇군요. 예. 자율적인 그런 형태로 예.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도시도 하나의 집중적인 그 에너지 공급원 또 쓰레기 처리 뭐 이런 식으로 하나로 집중된 게 아니고 예. 각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따로따로 모여서 하나가 되는 이런 예.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네. 자, 오늘 그 교수님이 그 이렇게 풀어준 내용들은 네. 사실 오늘 그 세종로 국정포럼 네네. 미래 국정 최고의 과정에 사실 전임 교수님으로도 이렇게 모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그 것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앞으로 또 강의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 기대가 네, 되고요. 네, 네, 네. 예, 오늘 주제 내용이 디지털 전환의 기반의 지속 가능의 발전 전략. 예, 예. 이 내용에 저도 상당히 그 관심이 있고요. 네네.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자산 관리 토크 TV로 이렇게 이제 나가겠지만은 그 좀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1부, 2부, 3부 해가지고 예, 왜냐하면은 이 그 아날로그에서 저는 자산 관리를 못 해요. 넘어가는 과정인데 또 부동산도 하셨다면서요? 예. 부동산도 전혀 부동산 하여튼 저 문외한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그 제가 좀 이렇게 모실 때 네네. 한번 좀 이렇게 그 부탁을 좀 다시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예, 예, 예. 예.
시청자 여러분, 자, 지금까지 그 실무와 이론 그리고 정책적인 다양한 융복합적으로 그 달려오신 그 전하진 전 국회의원이시면서 기업인으로 우리나라의 토종 그 자존심을 지키는 한글과 컴퓨터의 대표이사님으로도 오랫동안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 가지로 그 노하우를 일부만 공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우리 그 박운선 자산관리 토크를 이렇게 그 옆에서 지켜봐 주시면은 좋은 그 자산관리의 어떤 기술을 채워서 삶과 그 행복의 증가로 끊임없이 채워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진화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진화를 이루는 그 주인공들은 이렇게 우리 전하진 그 교수님 같이 이렇게 소수의 천재들이 20년 전, 30년 전부터 일궈와서 지금은 이렇게 그 대중적으로 정말 디지털 전환 시대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 박운선 자산관리 토크 TV는 여러분들의 그 역량이 달려 있습니다. 저는 끊임없는 에너지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응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끊임없이 눌러주신다면 예, 더더욱 발전하는 방법으로 더 좋으신 분들을 모셔서 우리 시청자 앞에 다가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